두 분 발제자께서 하신 주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막차 386 이제 그만 퇴장해라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 주장에 매우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퇴장을 할 것인가, 스스로 퇴장할 것인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그리고 저와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작년에 386 세대 유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제의 제목을 헬조선의 미필적 고의라고 잡았습니다. 뭐 헬조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기까지 누구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 사실 뭐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을 딱 꼭 집어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86 세대한테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의도하고 세상을 나쁘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결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편승을 했고 때때로 또 숟가락을 얹으면서 시대의 운을 좀 누려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고, 그 죄명을 일종의 미필적 고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헬조선 왜 얘기하게 됐는가? 울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울분에 쌓여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울분의 정도가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그 연령이 높아질수록 울분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이가 적을수록, 그러니까 80년대 이후 밀레니얼 세대일수록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계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아, 노력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이가 적을수록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있어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아까 행복연구소에서 울분 조사를 했던 유명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은 공정하고 세상은 나를 공정하게 처우할 것이라고 믿는 공정세계 신념이 있다. 이를 위배하는 불공정, 불평등, 차별이 계속되어 그러한 자기 신념이 깨지는 상황에 이르면 굴욕, 억울함, 분노와 복수심이 치솟게 된다. 이런 감정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작년부터 이 공정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에 있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국이라는 분은 386 세대의 아이콘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1세기 한국의 희망 386 리더라는 얘기를 90년대에 한 주간지가 별책 부록으로 만들어서 했었던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90년대의 30대들을 주목한 건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면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30대부터 40대, 50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면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세대도 30년간 한 사회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86 세대가 30대의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이 있는데, 제가 앞서 이분들이 시대의 운을 타고났다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20대에는 전두환 정권이 그 교육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대학의 그 입학 정원을 엄청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입학을 한 세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386 세대가 30대에 오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또 당시에 그 젊은 피 수혈, 이런 시대적인 그 흐름이 있어서 정치권으로 대거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시를 본다거나 또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아주 쉽게 취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허리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IMF가 왔습니다. 위로는 연봉이 많아서 잘리고 아래로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나름 자리를 잘 보존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경제가 나아지면서 기업들이 좀 살림도 펴고 하니 다시 이제 기업 임원들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두 분 발표자가 지적을 하신 것처럼 90년대의 기대가 사실 지금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386 세대들에 대한 이 그 분노의 이 발언들을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꿀 빨아먹고 헬조선 만든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386 세대는 꿀 빨아먹고 헬조선 만든 사람인가? 그 이유들을 숫자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세대별 평균 청년 실업률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게 20대 후반, 각 세대별로 20대 후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청년 실업률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 80년대생들은 그 당시에 3.5%의 청년 실업률이었고요.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가깝다, 자연 실업률이다, 자연 실업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9.2%의 청년 실업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 하면은 IMF 때 우리나라 거의 뭐 부도 직전에 처했다라고 했었던 IMF 때 실업률이 7.2%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 세대별로 30대 중반 시점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임금 격차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의 차가 한 200만 원 가까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97년도에 30대였던 그러니까 386 세대들은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심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대학 졸업장 투자 수익률이라고 소개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대학 등록금 대비 그 졸업을 하고 나서 향후 7년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느냐 이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386 세대 당시에 뭐 대학 뭐 소팔고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한 22배 정도에 달하는 그러니까 소득을 얻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은 거의 뭐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대학을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면 뭐 당연히 취업 안 되는 현실도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숫자로 확인을 되는 게 12배 수준으로만 저희가 7년 동안 번다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굉장히 그 세대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데까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세대별로 저희가 봤더니 386 세대들은 10년이면 살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얼마가 걸리냐면 16년이 걸립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하면 아마도 이제는 20년이 넘어가지 않을까,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 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을 매개로 한 영업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문에서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성구매 경험도 50대에서 44.4%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투 사건들이 그냥 우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86 세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선택들을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미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까 신재희 위원장 얘기한 뭐 기후변화 얘기라든지 뭐 또 인구 구조의 문제, 산업과 노동 구조의 개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들을 꾸준히 좀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를 하고 있는데요. 나 피해자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좀 잘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기만 하고 모든 사람이 가해자이기만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논의들을 특히 정치적인 논의들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